9월 4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참 오늘 시장 쉽지 않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오늘 시장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하는 흐름,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로 종목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흐름을 단단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또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선 정말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너무 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76%, 6.54%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낙폭 때문에 빅테크주가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5일 이후에 16만 원 선 또 깨지면서 15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가 크게 하락합니다. 7.18% 하락하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부품주까지 모두 하락하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들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단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34%, 삼성 SDI 2.02%,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대장주들 현대차와 기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 확인이 됩니다. 2% 각각 1.86%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참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하락폭을 기회 삼아서 어떤 섹터가 더 먼저 올라올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전략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락해서 거의 대부분 다 하락하니까 어디가 더 먼저 올라올까, 오늘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어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지금까지 가장 셌던 섹터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힘을 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겠죠. 가장 문제는 2차 전지가 들어올 것 같고 그 밖에 그렇게 변동성 크게 나오지 않는 섹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아마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이건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만만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2600선 미치니까 또 저점 맛에 해봐야지라고 또 할 수 있는, 물론 다 물렸습니다. 지금 돈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뭘 대응을 짠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국면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러면 반대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신규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들어올 만한 한국의 시장인가, 이거를 봤었을 때 변수 많죠. 예, 어제도 보니까 금투세 얘기만 나면 그냥 주르륵 밀려버려요. 네, 그런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뭘 기대를 하는 것보다 이거는 시간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지금 당장 만약에 매수를 오늘 이렇게 싸니까 한번 싸졌으니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그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쫙 있어요. 그걸 믿고 또 어떤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더 좀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슬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는 현금 없이는 지금 버티기가 좀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라면 매수 못 하겠습니다. 지금 관점에서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봐야 될 것 같고, 있는 현금 그냥 쌓아놓은 거 기다렸다가 차라리 그냥 오늘 아침에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걸 들어가서 한 이용하는 정도라고만 볼 수 있지, 이걸 어떤 추세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해보자라는 쪽들은 솔직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지금은 휴가 가고 싶습니다. 기다려보자. 휴가 가는 심정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 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구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휴가 갔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차분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데 대표님, 이 와중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잠금 해제해봤던 종목 가운데 오늘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 기준으로 최고가 1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니까 종목별 특징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다행이에요. 예, 근데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종합상사의 느낌,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뭐 2차 전지가 강한데 이쪽도 구동모터와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가는 느낌. 그리고 또 동해 유전 관련된 쪽에 또 포인트가 몇 가지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신규로 들어가서 지금 뭐 다음 가격대를 노린다라고 하기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쫓아가서 매매한다 이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밀리면은 관심은 가져야 될 종목이겠지만 지금은 또 어제 보니까 6만 원대 부근 살짝 들어갔다도 바로 밀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조정 시 시장하고 함께 좀 묵직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좀 유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신중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잠금 해제할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APR입니다. 이 미용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집중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역시나 가정용 뷰티입니다. 집에서도 좀 이렇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네. APR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그좀도 쓰십니까? 저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안 쓰셔도 돼요. 되시는데 그 충분히 저 같은 사람이 써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비포 애프터가 나와야 될 사람이고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는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메디큐브죠. 이쪽에 강점이 있고 화장품에는 에이프릴 스킨 그리고 또 의류 쪽도 있습니다. 널디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강점 있는 쪽인데 가정용 뷰티 이쪽이 이제 그런 거죠. 굳이 돈을 내고 물론 이제 몇 번 이제 에스테틱 샵 이런 데 가보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성과가 그러니까 성과라기보다 내 피부가 좋아지는 게 보인다. 그럼 이제 또 알려지기 시작하고 점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런 걸 봤을 때 주요 4개국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 유럽, 일본 쪽, 한국까지 판매량이 2030년까지 25% 연평균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커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쪽의 산업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성과를 내는 업체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또 나오는 게 부스터 프로 외에 울트라 튠이라고 RF인가요? 그걸 통해서 또 약간 좀 진피층 쪽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판매 단가가 한 10%또 올라갔다. 신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면 Q 확대가 되고 P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실적에는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인기도 늘고 있고 판매량도 단가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APR의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미국 수출입니다. 대표님이 방금 직전에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시장에서 기대가 된다,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걸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사몰에서 한 90%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거 말고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2분기부터 아마존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채널을 다양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봤었을 때 어제 나왔던 기사였었죠. 아마존의 토너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네, 이쪽에서 1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니까 피부 개선 이런 쪽에 또 디바이스 쪽에서 1위를 했다는 것들도 하나의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성과 낸다. 이거 8월달 수출 화장품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이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70%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함께 발맞춰서 디바이스 쪽도 성과를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뚜렷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올해 예상 매출만 미국에서 1,150억대 정도 되다 보니까 71% 증가하겠다라는 쪽들도 아마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이게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관점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 아직까지 계속 또 뒤에 후반기에 나올 수 있는 또 쇼핑 시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디바이스만 86% 증가하는 걸로 나오네요. 이런 쪽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바이스 측면에서도 안티에이징 관련된 뷰티 프로덕트 입장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그럼 저희는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쇼핑 시즌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온다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어떤 시즌이 다가오는 걸까요? 다 아시는 네. 시즌이죠. 옛날엔 저희가 막 직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해외 직구. 네, 그럴 정도로 불프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쪽에서 어떤 1년 중에 가장 큰 미국의 쇼핑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그를 위해서 잘 나갈 걸 대비하다 보니까 지금 재고를 막 또 보내고 있는 쌓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쇼핑 시즌 또 크리스마스까지 연결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기대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나가게 되니까 이제 공장 증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평택에 제2공장 증설을 계획한다. 그러면 공장이 늘어나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에 대한 기회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들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크리스마스까지 쭉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그렇다면 목표가 얼마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어제부터 좀 빨리 올라왔고요. 네. 오늘도 지금 시장이 약한데 플러스가 날 정도로 지금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은 앞에 나왔던 저항권들, 그래 약 한 30만 원대 중반, 30만 5천 원대 정도까지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난번 고가 때에서 나왔던 이제 저항을 보게 되면 약 한 36만 원대 부근이 일단 하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6만 5천 원대로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R 지난번에 이 저항선이었던 36만 원 뚫어줄 수 있을지 36만 원 선 일단 1차 목표가로 상승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좀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어제도 좀 흐름이 좋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로는 단연 밸류업 수에 잡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장에서 무슨 증권주냐 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실적 변화와 또 밸류업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왜 주가가 여기서 고점에서 버티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또 설명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잘 버텨내게 되면 또 9월 달에 발표될 밸류업 지수와 또 ETF 성과와 함께 또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증권주도 바뀔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매매가 강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키움증권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둘 다 밸류업을 발표한 회사입니다. 근데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쪽에서요 성과를 본다 그러면 가장 그래도 눈에 띄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밸류업 쪽으로 발표했던 게 올해 ROE 10% 쪽으로는 가겠다라는 쪽이고 주주환원 성향을 35%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거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도 그렇게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 50%까지 늘리고 미국처럼 100%, 11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돈 번 거 많이 주주들한테 신경을 쓴다라는 쪽인데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35% 이상이기 때문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30년까지 자사주 1억 주를 또 매입 소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유통주식 수가 24%대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관련주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 사실 좀 연관이 강력해 보이는데 이 우려감 좀 내려도 될까요, 대표님? 네, 부동산 PF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2금융권이나 그렇죠. 증권사 쪽에서도 사업 시행한 게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지난 한 2년 동안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실적 보니까 충당금을 쌓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를 완충 작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는 계속 관련된 얘기들 불씨가 남아있다 이런 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부동산 동향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당장 공급이 부족한 시기로 왔거든요. 예, 그 PF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앞으로 2년 동안 펼쳐진다. 그럼 오히려 반대 효과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우려 섞인 쪽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우려감은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세 번째 키워드 단연 금리 인하 이슈입니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미국 시장에서 먼저 단행이 될 거고 이 해당 이슈가 어떻게 수혜로 좀 작용하게 될까요, 대표님? 원래는 네. 저희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유동성이 보강돼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증권주 쪽의 브로커리지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래대금 보세요. 이게 무슨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투자 이민 가자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그 해외 주식 하시죠, 앵커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 다 글로 가 있고 거래대금도 거기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나오는 성과를 그대로 또 실적으로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쪽들 보시고 보니까 인도의 쉐어칸이라는 증권사를 인수한다고 하네요. 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연간으로 1,000억대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얼마까지 보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좀 느리게 움직이는데 아마 직전 고점대까지 넘어가면서 한 9,5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7,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목표가 9,5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9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